이번 시간에는 잠시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벡터 함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벡터 함수라는 것이 우리 그 궤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공위성이나 그쵸?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의 궤적을 그리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런 궤적을 그리다 보면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하죠. 속도가 변하게 되면 속도를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지난번에 그 예전에 달에 보낸다. 그쵸? 그래서 인공위성을 쏴서 지구와 작용하는 중력 범위 내에서는 지구의 중력을 계산해야 되고, 걔네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서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태양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과 그 달의 인력과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추진 인력, 추진체의 힘과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궤적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원하는 속도로. 그렇죠? 그러려면 그 궤적이 단위 시간당 변하는 양을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속도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가속도나 또는 속도의 변화량도 구해야 되는 거죠. 가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벡터 함수, 즉 궤적 함수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미분이 되려면은 벡터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는 거죠. 연속이 안 되면 미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2차원 함수에서 보았을 때 fx가 연속이려면 첫 번째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우 극한값이 동일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고점, 즉 x 이퀄 a에서 fa가 존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극한값과 fa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연성인 조건인데 정확하게 똑같죠. 벡터 함수, 그 궤적 함수에서 t가 a일 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t가 a로 가까이 가게 돼도 극한값이 좌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좌우 극한값이 같다는 이야기와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t가 a에서 RA 값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t 이퀄 a에서, 즉 x 이퀄 a에서 연속인 것처럼 t 이퀄 a에서 연속이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연속이 아닙니다. 연속이 아니면 그 점에서 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벡터 함수의 도함수는 똑같습니다. 도함수의 정의가 fx 같은 경우에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똑같죠. 델타 x 대신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인데, 이 값들은 벡터가 만약에 이 벡터 함수가 xyz 축의 3차원 공간에 존재한다고 하면, 요거는 r't는 f't, g't, h't, 즉 각각의 f, g, h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들을 우리가 벡터 함수의 도함수라고 하고, 요 도함수의 의미는 fx가 이렇게 존재할 때 요 기울기를 나타냈었잖아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죠? 벡터 함수에서도 접선 벡터를 접하는 벡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접하는 벡터가 어디 쓰이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공위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아니면은 줄끈에다가 돌을 하나 매달았다, 그렇죠? 얘를 뺑뺑뺑뺑 원운동을 시켰다. 그러니까 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접선 방향으로 그대로 튀어나가죠. 그다음에 싱크로트론이나 이런 데서도 회전 운동을 하다가 이온이나 전자를, 그다음에 커다란 원 쪽으로 쏘면 얘가 직선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직진하게 되는데, 그걸 크게 돌리려면 좌석 가지고 계속 힘을 줘 가지고 돌리는 거죠. 속도도 가속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접선 벡터는 사실 속도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궤적에서 요 접하는 방향으로 물질들이 날아가요. 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원을 돌면 요 방향으로 뭘 쏘냐면 이온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엑스레이나 방사선, 엑스레이 같은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그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엑스레이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반도체에서 뭐 극자외선 쓰는 네덜란드 회사도 있지만 몇몇 실험자들은 방사광 가속대다가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가지고 반도체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굉장히 그 강도가 강하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물질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돌팔매만 이렇게 돌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접선의 방향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궤적 함수의 도함수는 접선 벡터가 되고 이 접선 벡터는 요런 운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 그렇죠? 얘가 궤적 운동을 이렇게 한다면 요 점에서는 접선 벡터는 이 방향으로 뒤쪽 부분은 사실 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접선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인공위성이 돈다고 한다면 중력이 이제 이 끈 역할을 하는 거죠. 끈 역할을 해서 돌고 궤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할 때 도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요거는 조금 그림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벡터 함수를 새로 그렸는데 이게 녹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파라메트릭 플롯은 파라메트릭 플롯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한 다음에 t를 안에다 집어넣었거든요. t를 t는 마이너스 2파이 이거는 미분한 거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에러가 나요. 인식을 못해요. 그쵸? 그래서 요게 t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상수가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플롯도 범위를 쓰실 때는 요 바깥에다 써주시면서 t가 그렇죠? 영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from 마이너스 2파이부터 to 2파이까지. 앞에 s까지 붙이면 되는데 s는 안 붙여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파라메트릭 플롯 좀 전에 보면 요거는 코사인 t라고 하지 말고 사인 t 사인 t t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t가 시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없는데 뭐 특정 시간보다 더 작은 값이라고 하셔도 되고 0부터 4파이 그리셔도 되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지그재그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돌려보면 좋은데 이건 못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D 캘큘레이터 지오지브라를 썼는데 지오지브라는 이걸 다시 한번 지울게요. 지오지브라의 3D 그렇죠? 지오지브라 3D 지오지브라만 하셔도 되고 지오지브라 3D까지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 앞에서 이미 저는 다 그려봤어요. 저도 그려봐야 알아요. 그렇죠? 다 그려봤는데 geogebra.org에 가서 여기 3D 캘큘레이터 요걸 클릭하시거나 또는 옆에다가 슬래시하고 3D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는 싶은 거는 커브거든요. 근데 여기는 AI처럼 울프람 알파는 그나마 조금 잘 명령어를 잘못 쳐도 지가 알아듣는데 얘는 프로그래밍 밥통이라 못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커브입니다. 커브는 곡선이라는 뜻이죠. 2차원, 익스프레션은 아까 코사인 t, 사인 t 넣은 것처럼 익스프레션 x, y, z 파라미터 베리어블 스타트 얘는 이
안에다가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뭐 아까 봤더니 sin t, 코사인 t, t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얘는 이제 요 범위가 요 가로 안에 들어오는 대신에 파라메트릭 플롯은 바깥에, 괄호 바깥에 t from 이렇게 써주셔야 요 콤마까지 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안정적입니다. 한참을 했어요. 어디 갔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얘가 아까 모양하고 비슷하죠. 봤더니 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를 돌려볼 수가 없어요. 돌려볼 수만 있으면 이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돌려봤더니 스프링처럼 배에 꼬인 형태인 거죠. 그렇죠? 잘 보시면 스프링처럼 꼬인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집 모양을 딱 치면 그렇죠? 이쪽이 x, y가 양수니까 보통은 그래프를 아이고 막 돌아오네. 또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이쪽이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z축인데 지우지브라는 또 이쪽이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z축.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네요. 비행기나 아니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용수철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는 궤적이 x는 sin t, y는 cos t, z는 t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걸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sin t는 미분을 하게 되면 cos t죠. cos t는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in t거든요. t는 미분하게 되면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Z가 1인 데서 이것도 잘 안 움직이네요. Z가 1인 데서 그리는 원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B번은 그렇죠? 커브인데 첫 번째 sin t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t 그래서 콤마 코사인 t 미분하면 sin t Z는 미분하면 1 t는 마이너스 마지막에 있는 t는 범위죠. 요거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x축, y축, z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궤적이 sin t, 마이너스 sin t 1이니까 얘는 z 값이 1이면서 그렇죠? z 값이 1이면서 x축과 위에서 보면은 원인 정확하게 원인 딱 겹치죠. z축을 딱 보니까 그렇죠?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얘가 벡터라는 이야기는 도함수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접선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요것들이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면 Z방향으로는 다 1이에요. 어느 점에서든. Z방향으로는 길이가 1이에요. 그리고 Y방향으로는 T가 0이면 1이고 X방향으로는 T가 0이면 1이고 T가 처음에서 T가 0일 때 여기가 여기점이죠. X는 1이고 Y는 0이고 Z는 1이. X방향으로는 1이고 Y는 0이고 Z는 1일. 여기서부터 이런 벡터가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벡터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지금 못 그리니까 여기서 1, 요 벡터가 여기. 요 벡터는 t가 0일 때 1, 0, 1과
이 벡터들은 다 원점이랑 연결되는 거. 원점이랑 연결된. 그러니까 t가 0일 때니까 원래 요점이거든요. 요점에 접선을 그리면 0,0,0부터 1,0,1까지 그린 벡터가 나오는 접선 벡터가. 그러니까 t가 0일 때 아까 이 끈이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인공위성이 돌리다가 t가 0인 점에서 그게 힘이 딱 끊어져가지고 이가 아니라 그대로 직선으로 아까 원운동할 때 돌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되면 1,0,1의 방향으로 0,0,0에서 좌표축의 원점에서 1,0,1을 연결한 그 화살표 방향으로 쭉 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게 속도 벡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종점만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얘를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0초일 때. 한 바퀴 돌고 2파일 때도. t가 2파이 초. 2파이 초 하면 6.28초인 거죠. t가 초라는 단위로 만든. 그럼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4분의 파이 초일 때는 이게 2분의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인 거죠. 요 방향. 0초일 때는 여기였지만 4분의 8일 때는 여기 어디 언저리일 거란 말이에요. 걔는 이렇게 튀어나갈 거란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튀어나갈 거예요. 0초에서.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벡터는 평행 이동하면 똑같은 겁니다. 사이즈하고 방향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원래 궤적의 벡터 함수를 한번 미분하게 돼서 얻는 이 속도 벡터로부터 얘네들이 접선 속도가 어떤 방향으로 접해서 날아가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궤도 함수를 알고.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지워야 되겠죠.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RT의 도함수가 R'T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접선 벡터 방향만 나타나고 길이가 1인. 그럼 요 원래 접선 벡터 우리가 구한 그 접선 벡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접선 벡터 자기 크기로 나누면 길이가 1인 거죠. 크기가 1인 거죠. 얘의 크기는 얘는 스칼라량 상수니까 얘의 크기하고로만 치면 t라는 단위 접선 벡터 중에 그 방향으로 길이가 1인.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x축의 단위 벡터, x축 방향과 같고 길이가 1인 벡터를 우리가 i 벡터라고 했잖아요. 벡터 i. y 방향으로는 j. z 방향으로는 k. 그렇죠? 그래서 ijk가 그 방향으로 벡터인데 요 t 벡터는 이렇게 갔을 때 3차원으로 가서 여기 요 점에서 접선 벡터 r 프라임 벡터가 요렇다는 얘기는 t 벡터는 요 방향 중에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접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튀어나가는 속도의 길이가 1인 벡터. 그럼 얘가 얼마큼 빠르게 튀어나가느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요 r 프라임 t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미분한 거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각각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분도 적분도 각각의 적분을 하시면 돼요. 정적분은 하시면 되니까 원래 벡터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속도 벡터를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궤적이 나오겠죠. 궤적.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궤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각각 적분을 하시면 되니까 각각을 적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벡터는 아까 봤던 위치 벡터는 궤적인 거죠. 궤적을 한 번 미분한 걸 속도 벡터라고 그러고, 이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가속도 벡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보신 RT를 한 번 미분한 거, 한 번 더 미분한 거. 이 엑스포넨셜 t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궤적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sin t, 코사인 t를 쓴 건데, 요거는 아까 요 벡터의 sin t, 코사인 t, t의 속도 벡터 한 번 미분했으니까 속도 벡터잖아요. 가속도 벡터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얘는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이 원함수는 sin t, 코사인 t, t였어요. 그렇죠? 얘는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z축 값이 0이면서 길이가 1인 1이 돼요. 지오지브라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C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세팅에서 색깔을 두 번째 거를 속도를 빨간색, 그렇죠? 세 번째 C는 curve는 영어를 아셔야 되겠죠. 커브 마이너스 sin t, 코사인 t를 한 번 미분한 거 아니면 sin t를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코사인 t 2를 한 번 더 미분하면 t를 두 번 미분하면 0이 돼야 되죠. 2를 한 번 미분하면 0이 돼요. 요거를 한 번 미분하면 0이니까 t 마이너스 2파이 2파이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다시 회색성인데 얘도 그러면 색깔을 뭘로 바꿔볼까요? 잘 보이게 컬러를 파란색, 하늘색 뭐 그 색깔이 밑에 회색이랑 겹치니까 좀 색깔이 이상해지네요. 연두색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원점에서부터 얘를 연결한 각 T점에서 연결한 게 계속 뱅글뱅글 돌잖아요. 여기 가속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도 T 이퀄 0도 이런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T 이퀄 0이 요 점이죠. 왜? T가 0이면 얘가 0이고 Y가 1이고 X는 0이고 Y가 1이고 Z도 0이잖아요. 요 점에서의 접선 벡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 크기는 원점으로 이동하면 그렇죠? 원점으로 이동하면 여기 딱 연결되는 그래프 똑같아요. 벡터가 꼬였네. 어디? 0,0,0에서부터 1, 그렇죠? 1, t가 0이니까 sin t는 0, 1을 연결하는 어디서부터 원점부터 0,0,0에서 1,0,1을 연결하는 그 벡터를 따라 속도가 변하거든요. 그런데 t가 0이면은 얘는 다시 0,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죠. 이때 가속도는 0,0,0부터 0, 마이너스 1,0인 파란색으로 씁시다. 파란색 색깔을 바꾸게 해주세요. 알겠네요. 이 방향의 가속도가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출발점은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가속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얘는 이제 보여주려고 그린 거니까 얘는 지우고 얘도 지우고 빨간색이니까 이게 속도 벡터는 이렇게 되고 어디에서 요점에서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네? 향하죠. 속도는 그러면 이렇게 3차원 공간은 셀렉스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베베 꼬이는데 좀 더 쉬운 걸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쉬운 걸. 좀 더 쉬운 걸.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 이게 의미가 중요한데 좀 더 쉬운 거. 교수님 좀 더 쉬운 게 뭡니까? 찾아보죠. 일단 이걸 지웁시다. 이걸 좀 더 지워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중심인데 우리가 원운동 아까 뺑뺑이 돌린다 원운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원운동 처음에 궤적함수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인 t, 코사인 t만 존재하는 2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돌팔매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고 있다고 쳐요. XY 평면에서만 돌아. 네? 인공위성이 도는데 Z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이 뺑글뺑글 원궤도만 그려. 그렇죠? 여기가 지구고 얘가 인공위성이 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사람 서 있고 돌팔매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치면 그렇죠? 원이잖아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일 필요도 없고 얘는 0부터 2파일까지. 시간은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뺑글뺑글 도는 한 바퀴 도는 게 0부터 2파일. 2파일은 라디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얘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냐? 사인을 미분하면 이 앞에 있는 궤적을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0t가 0일 때죠. 왜? 아까 x가 sin t였고 y가 코사인 t였잖아요. x가 sin t이고 0이고 y가 코사인 t 0이니까 여기가 t가 0이 저기 뭐네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해야지. 여기가 t 이퀄 0입니다. 그러면 얘가 원이 뺑글뺑글 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반드시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방향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다니까요. 그럼 속도가 이 접선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좀 전에 봐서 한 번 미분할 때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t가 0이면 코사인 t x는 1이고 마이너스 사인 t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이 이렇게 돌아야 되나? 잠깐만요. 사인 t가 원이 이렇게 도네요. 다시 한 번만 다시. 왜 원이 이렇게 도는지 이게 생각보다 요거로 지워져. 우리가 처음에 궤적을 코사인 t 사인 t 했어요. 처음에 궤적을 사인 t 사인 t y가 코사인 t였잖아요. 처음에 궤적이 그렇죠? 그럼 얘네가 0일 때는 0이거든요. t가 2분의 파일 때는 t가 2분의 파면 사인 t는 1이고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0일 때는 t가 0일 때는 이쪽이고 t가 2분의 8일 때는 여기고 시간이 t가 파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t가 2분의 3파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궤적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가 0일 때는 보면 요 점에서 아까 궤적이 이거였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함수가 속도 벡터는 t가 0일 때니까 0을 넣으면 코사인 t는 1이고 마이너스 사인 t는 0이니까 여기서부터 요거는 t가 0일 때는 속도 v 벡터는 0, 아니다. 1, 죄송합니다. 1, 0이잖아요. 1, 0하고 1을 연결하는 요 벡터가 속도 벡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요거랑 크기가 똑같은 여기에 접하는 요 벡터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건 똑같아요. 벡터에서 0, 1, 1, 1. 요 벡터는 1, 1에서 1에서 0 빼면 1, 1에서 1 빼면 0. 그럼 교수님 왜 밑에다 안 하고 여기다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출발점 여기잖아요. 돌막대기가 돌이 여기 있으니까. t가 2분의 파일 때는 t가 2분의 파이면 코사인 t는 0이죠. v 2분의 파이 초가 걸렸을 때는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t가 2분의 파이니까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요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v벡터는 요거란 뜻이에요.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어느 시간에서 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접하는 접선, 속도 벡터는. 그렇죠?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코사인 t, 사인 t니까 여기에 v고,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이게 처음에 rt고 vt는 저기 있는 거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at는 얘를 더 미분하면 코사인 t는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여기선 지금 가속도나 얘나 다 원이에요. 다 원.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t가 0일 때는 t가 0일 때 0이잖아요. 코사인 t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y니까 0, 1이에요. 아니다. 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코사인 t. 0, 마이너스 1입니다. 파란색으로 바꾸면 얘는 이걸 미분하니까 코사인 t를 미분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를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럼 여기서의 가속도는 t가 0일 때니까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거예요. 파란색이 가속도예요. 그럼 출발점이 여기니까 얘의 가속도는 이렇게 돼요. 얘의 가속도는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요건인데 여기서 출발점이니까 이렇게 돼요. 모든 점에서의 가속도는 원의 중심을 담합니다. 크기도 똑같아요. 1로. 이게 가속도예요. 네? 이 가속도는 F는 MA. 이거 뭐라 그래요? 90력이라고. 안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어야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스윙.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돼요?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면 아유 다 지워졌네요. 원운동에서 가속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갔노? 여기네요. 그렇죠? 원운동에서 가속도를 찾으면 가속도가 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궤적을 알면 접하는 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가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심력이라는 게 나와.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 보시고 원 운동이 제일 편합니다. 다른 운동들에서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뭐라 하노. 요거는 파워포인트에 없으니까 잘 따라가지고 왜냐면 이건 파워포인트에 쓴 게 아니라 울프람 알파에 쓴 거죠. 만약에 좀 전에 그린 이 그림을 뭐 여기서는 뭐 지오지브라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아우 어쨌든 지오지브라를 쓸 필요가 없고 3D도 필요 없죠. 그냥 캘큘레이트 스위트를 쓰면 아까 봤던 A는 curve sin t 원래는 코사인 t sin t가 이게 저기 뭐야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거꾸로 써가지고 아세요? 아 그거 말했다 범위 t가 0부터 2파이까지 속도 v는 좀 키웁시다. b는 속도는 그렇죠? b는 curve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요거는 요 코사인 t하고 사인 t가 바뀌면은 얘가 시계 방향으로 오는데요. 사인 t 코사인 t x축으로 사인 t라고 그렇게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t 0에 28. 저 똑같이 겹치죠. c curve 그렇다 해서 이게 같은 값은 아닙니다. 원은 똑같은데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t 0 교수님 아니 이거 똑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원이 세 개 겹쳤는데 달라요. 첫 번째 A는 얘가 돌멩이가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거고 두 번째 B는 얘의 속도가 얼만큼 되는 걸 각각 점에서 표시한 거고 원점하고 연결하면 그 벡터고 세 번째는 각 점에서 원점하고 연결하면 그리는 어, 가속도 가속도는 이 방향이에요. 얘 t가 0이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1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출발점이 우리 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걸 그대로 이동해서 하면 벡터 크기가 가속도 크기가 요만큼 예를 들어서 이게 메타고 이게 t가 초다 그러면 이거 1m per sec 제곱이에요. 이 방향으로. B 같은 경우는 1m per sec예요. 이 방향으로. A 같은 경우는 요 위치에 돌멩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궤적을 알고 위치 벡터를 알면 그 점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다 구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이 벡터가 갖고 있는 묘미인 거죠. 속도 벡터, 속력, 가속도 벡터. 속도 벡터는 이걸 미분하면 그대로고요. 속력은 그거의 크기예요. 속도 벡터의 크기. 이걸 미분한 거에 루트에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속도 벡터는 얘 같은 경우는 vt는 미분하니까 2에 2t, 마이너스 사인 t, 5에 t의 4승. 그렇죠? x가 2에 이걸 따라가고 y가 이걸 따라가고 z가 이걸 따라가는데 그럼 속력은 뭐냐? 얘 크기예요. 이렇게 하나를 쓰기도 하고 두 개를 쓰기도 합니다. 교재에서 두 개를 썼으니까 얘는 크기가 아까 나왔었죠. 2에 2t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은 그냥 사인 t의 전체의 제곱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플러스 5t의 4승의 제곱
요게 속도 벡터의 시간 따라 큰 속력인 거죠. 방향은 무시하고. 그렇죠? 가속도 벡터는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가속도 벡터는 VT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또는 DT분의 dVT. 이게 가속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운동하는 위치에서 그래서 벡터가 중요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잘 운동이 잘 안 하다는데 뱅글뱅글 돌리는 것 중에 가속도가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야 원운동이 돼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T의 3승 마이너스 요 같은 경우는 울프람 알파에서 그러면 잘 안 보여요. 한번 그려봅시다. T의 3승 마이너스 1 파라메트라에서 얘는 하나만 그려봐요. T의 3승 마이너스 2 아이고 3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좋은데 그냥 수학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질의 운동은 별로 고려 안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그려놓으셔서 0부터 2파이 사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 Z값은 되게 어? 아 그렇네요. 거기다 울프람 알파 이게 잘 안 돌려줘 봐가지고 그쵸? 3D 3D 캘큘레이터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안 보이게 하려면은 2번이 되겠죠. 이거는 지오지브라입니다. 커브 그렇죠. t의 3승 마이너스 1 t의 제곱 플러스 3t 아이고 플러스 3t 4 마이너스 2t 0부터 t가 1일 때니까 0부터 1까지만 합시다. 네? 뭐가 잘못 썼나 봐요. 알았어요. t가 빠졌네. 4 마이너스 2t t가 0부터 1까지 그렇죠? x, y, z, t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표적을 따라 그리는 거예요. t가 1일 때는 x가 1, y는 0, z는 4. 여기네요, 여기. 그 다음에 1일 때는 0, x는 0, x가 어느 거예요? 빨간색이죠. x는 0, y는 t가 일단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0일 때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t가 1일 때는 0, y는 1 더하기 3이니까 4, z는 여기서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요. z는 2, 4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래서 얘의 실제로 운동은 야, 제자리로 와. 얘 실제 운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에서 얘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각 위치에서의 속도 벡터를 두 번 미분하면 각 위치에서의 가속도 벡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속도 벡터, 위치 벡터. 초기는 얘는 이제 t가 1일 때니까 4에서 보시면 됩니다. AT를 적분해야 되잖아요. 4t 9t 제곱 2니까 VT는 2분의 4 2t의 제곱 플러스 c 왜냐면 적분하면 항상 적분 상수가 없잖아요. 2t 플러스 c가 되는데 v가 처음에 0이니까 2t 플러스 c가 0이 되려면 c는 0이네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3분의 9t의 3승 3t 3승 플러스 c2
그래서 3t의 삼성이니까 얘는 0 플러스 C2는 VT는 AT를 적분한 거죠. 각각을 적분하면 되니까. 속도를 미분해야 가속도가 돼요. 그러면 얘는 2t 제곱 플러스 C1, 얘는 3t 삼성 플러스 C2, 얘는 2t 플러스 C3가 되는데 초기값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뭐 0, 1, 2,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얘는 0이니까 C1은 0이 돼야 되고 t가 0일 때 C2는 이 y값은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0일 때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1이고 t가 0일 때 z값은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2고 사실 불t는 2t 제곱 3t 삼성 플러스 1 2t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위치 벡터는 한 번 더 하고 다시 한번 구해주시면 가속도부터 속도 위치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법선 벡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선 벡터는 또 중요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법선 벡터 하도록 하고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는 물질의 운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질의 운동이 나오면 힘, 운동 에너지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